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9일 오후 2시 48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4명에서 2명으로 압축하는 2차 예비 경선 결과 한동훈, 김문수 두 후보가 뽑혔습니다.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2차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차 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하여 상위 후보 두 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과반수 득표가 없어가지고 두 사람끼리 데스 매치를 통한 최종 경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7일, 28일 양일간 진행된 2차 경선 투표에서는 국힘당 당원 선거인단 76만 5,773명 중에 51%인 39만 4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율이 약 51%입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오늘 정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까지 공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1위 주자가 나오지 않아 1대1로 치르는 3차 경선이 이어진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득표를 더 했는지 득표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3차 경선에 진출한, 즉 결승전에 진출한 한동훈, 김문수 후보는 오는 30일 내일입니다. 1대1 토론회를 합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를 뽑기 위해 5월 1일부터 2일 사이에 당원투표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서 오는 3일 경기 고향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기 대선에서 지금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무소속으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고 이 한동훈, 김문수의 승자와 단일화를 한다는 무슨 이야기가 무성한데 이것도 유동적입니다. 예컨대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면은 한동훈 후보는 아마 단일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으로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두 사람은 극명하게 그 노선이 다릅니다. 김문수 후보는 사실상 친윤 세력으로 봐야 되고 한동훈 후보는 선명한 반윤석열 세력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있다는 입장이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입장이고 한동훈 후보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원들의 선택은 명백해졌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은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한동훈을 뽑을 것이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국민 신임 배반자로 찍혀가지고 파면된 윤석열 세력의 대표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은 대한민국 편에 서서 윤석열의 계엄에 반대한 어떤 대표적 인물 한동훈을 뽑을 것이냐 하는 이런 대결입니다. 이 대결은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주장해온 노선투쟁의 결정판입니다. 이 노선투쟁에서 국민의힘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헌법을 준수하고 사실을 존중하는 사람을 후보로 뽑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대결할 때
도덕적으로라든지 논리적으로 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조기 선거에서 윤석열 탄핵 계엄 가지고 논쟁을 해가지고 밀리는 그런 처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공세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즉 한동훈 후보라야 이재명에 대해서 공세를 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이 경선은 처음보다는 의외로 중대한 어떤 결단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숨가쁜 지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만약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해가지고 공식 후보로 되면은 그 드라마가 역사적인 것이 되므로 그 순간 한덕수의 존재는 매우 작아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진영으로 흡수되든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승리는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남을 만한 역전승입니다. 그런 역전승이 몇 번 있었습니다. 1970년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1등 할 것으로 여겨졌던 김영삼이 아니라 결선 투표에서 김대중 씨가 대통령 후보로 되면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박정희를 상대로 아주 치열한 대결을 해가지고 비록 대통령 선거에서 지기는 했지만은 민주화 투사로서의 입장을 단단히 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일부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5월에는 당시 야당인 신민당 총재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협조적이던 이철성 총재를 물리치고 김영삼 씨가 총재로 당선됨으로써 정부에 대한 박정희 정권에 대한 공세를 펴가지고 이게 결국 부마 사태와 11.6 사건으로 유신 정권이 붕괴되는 계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공식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된다면 그와 비등한 아주 충격을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의 진로에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공식 후보가 되면은 윤석열 잔존 세력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동훈 후보와 50대 한동훈 후보와 이준석 40대 개혁신당 후보 사이의 어떤 단일화라든지 협조가 이루어진다면은 50대 40대 기소에 의한 세대교체, 정치교체 또는 문화교체라는 엄청난 주제가 새롭게 등장하면은 지금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입지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 4일 정도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민주주의가 좋긴 좋습니다. 넉 달 전만 해도 한동훈 전 대표는 끝났다라고 보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월 4일 이후에 기류가 확 바뀌었습니다. 역시 한동훈의 선택이 옳았다. 역사의 진전에 따른 선택을 했다. 즉 역사편에 섰다. 역사의 발전편에 섰다. 이것이 한동훈의 뒷바람이 되어가지고 의회의 선전을 통해서 지금 김문수 대 한동훈, 윤석열 세력 대 반윤석열 세력, 음모론 대 맨정신, 헌법 수호 대 헌법 부정, 이런 큰
큰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치열한 노선 투쟁을 해야 국민의힘이 그리고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저의 예측 또한 현재까지는 적중했습니다. 감사합니다.